투쟁에서 균형으로. 그러면 균형력에 어떻게든 대항할 수는 있을까? 바로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하는 일이다. 모든 삶이 균형력과의 싸움으로 이루어져 있다. 모든 고난과 불상사, 문제 따위는 다 균형력의 작동과 연관된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 균형력에 맞서는 것은 무의미하다. 균형력은 결국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해낼 테니까. 안 좋은 결과를 제거하려고 애써봤자 소용없다. 외려 상황이 악화하기만 할 것이다. 균형력에 맞서는 유일한 수단은 바로 원인을 제거하는 것인데, 균형력을 낳는 중요성의 과잉 포텐셜을 낮추는 것이다. 삶의 상황은 하도 다양해서 모든 문제 해결에 보편적인 처방을 내리기는 불가능하다. 여기서 나는 그저 일반적인 권고만 제시할 수 있다. 사람들은 저마다 중요성이라는 기초 위에 벽을 쌓고 그 다음에 그걸 기어 넘으려고 하거나 머리로 뚫으려고 할 뿐이다. 그런데 장애물을 극복하는 대신 그 기초에서 벽돌을 빼내 벽이 무너지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우리는 다 자기 앞에 놓인 장애물들을 명확하게 보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기초 위에 서 있는지 알기가 항상 쉬운 건 아니다. 만약 당신이 문제 상황에 부닥쳤다면 어디서 정도를 넘어섰는지, 무엇에 얽매여 있는지, 무엇을 지나치게 중시하고 있는지 등을 알아보려고 하시라.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무엇인지 결정하고 그 다음에 그걸 내버리시라. 그러면 벽이 허물어지고 장애물이 저절로 제거되고 문제가 저절로 풀릴 것이다. 장애물을 넘으려 들지 말고 그 대신 중요성을 낮추는 것이다. 무언가나 누군가에 대한 중요성을 낮춘다는 것이 자신의 감정과 싸우며 억누르려고 한다는 뜻은 아니다. 과도한 감정과 갖가지 심적 체험은 중요성의 후과이다.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 바로 태도이다. 삶에 가능한 한 철학적으로 대하라고 권고할 수 있다. 이런 촉구가 이미 지겨운 게 됐지만 그래도 말이다. 중요성은 문제 외에는 아무것도 안기지 못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그걸 의도적으로 낮춰야 한다. 외적인 중요성을 낮추는 것이 경멸이나 과소평가하고는 전혀 상관없다. 오히려 뭔가를 경멸하는 것은 중시하는 것과 똑같다. 단지 부호와 방향이 반대일 뿐이지. 삶에 더 소박하고 단순하게 대할 필요가 있다. 경시하지 않되 치장하지도 마시라. 어떤 사람이 좋은지 나쁜지 생각하기를 더 줄이시라. 세상을 그 평범한 모습에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내적인 중요성을 낮추는 것이 겸허나 자기 비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자신의 실수나 죄업을 참회하는 것 역시 자신의 장점이나 성취를 드러내는 것과 매 한 가지이다. 경멸과 중요시에서 그렇듯이 여기서도 차이는 부호의 방향일 뿐이다.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당신의 참회나 회환 따위는 당신을 통제할 기회만 노리는 진자들한테나 필요할 수 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아들이시라.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과장하지도 말고 깎아내리지도 마시라. 내면의 평온을 얻는 쪽으로 내다를 필요가 있다. 나는 중요하지도 않고 하찮지도 않아. 만약 당신의 상황이 어떤 사건에 크게 좌우된다면 대안이나 대비책을 찾아내시라. 통나무 위로 태연하게 지나가려면 보험이 필요하다. 그건 경우에 따라 사람마다 다를 터이다. 그냥 자신에게 물어보시라. 이런 경우에는 무엇이 보험이 될 수 있을까? 균형력과 싸우는 건 무의미하다는 점을 기억하시라. 두려움이나 동요를 억누를 수는 없다. 그러나 무엇이나 누구에 대한 중요성을 낮출 수는 있다. 중요성을 줄일 수 있는 것은 단지 보험이나 대안, 대비책뿐이다. 어떤 카드 하나가 아무리 확실해 보이더라도 거기에 이른바 올인 따위는 절대로 하지 마시라. 과잉 포텐셜을 만들지 않는 유일한 것은 바로 유머 감각이다. 자신을 악의 없이 비웃을 수 있는 능력, 시체말로 셀프 디스이다. 이건 다른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들지 않는다. 이것만으로도 당신은 무감각한 마네킹이 되지 않을 것이다. 유머는 중요성의 부정이요, 중요성에 대한 풍자이다. 문제를 해결할 때 지켜야 하는 황금률이 하나 있다. 해결책을 취하기 전에 문제의 중요성을 낮춰야 한다. 그러면 균형력이 방해하지 않을 터이고 문제가 쉽고 간단하게 해결될 것이다. 중요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먼저 문제 상황이 중요성 때문에 발생했다는 점을 기억하고 인식해야 한다. 모든 문제가 중요성에서 비롯된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지 못하고 그 문제에 푹 빠져 있는 동안에는 진자의 파워에 완전히 얽매일 것이다. 그러니 잠시 멈추고 강박관념을 떨쳐내고 중요성이란 게 무엇인지 기억하시라. 그 다음에 그 중요하게 여기는 대상에 대한 태도를 의도적으로 바꾸시라. 이건 그리 힘들지 않다. 모든 중요성이 그저 방해만 될 뿐임을 당신은 이미 알고 있으니까. 정작 힘든 것은 당신이 내부나 외부의 중요성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는 점을 제때에 적시에 기억해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당신의 내면 관리인이 내부의 관찰자가 필요하다. 그가 당신의 내적, 외적 가치를 다 끊임없이 추적할 것이다. 사람의 생각은 근육이 무의식적으로 긴장하는 것처럼 중요성에 사로잡힌다. 예를 들어 뭔가가 당신을 억누를 때 어깨나 등의 근육이 경련성 긴장 상태에 있다. 이걸 당신은 통증이 나타나기 전에는 알아차리지 못한다. 하지만 적절한 때에 자기 근육을 떠올리고 신경 쓴다면 클립이나 뭉침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일을 준비할 때마다 자신이 그 중요성에 매달려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시라. 만약 그 일이 정말 당신에게 중요하다면 그 중요성을 더 이상 확대하지 마시라. 최고의 처방은 자발성과 즉흥성, 경쾌한 태도이다. 그 일의 준비는 단지 보험 정도여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심각하고 주도 면밀하게 준비해서는 안 된다. 이건 중요성을, 과잉 포텐셜을 키우는 것이니까.
비활동적인 심적 체험은 중요성을 한층 더 부풀린다. 중요성의 포텐셜은 활동하면서 흩어진다. 그러니 생각에만 빠지지 말고 행동하시라. 만약 행동하기가 어렵다면 생각도 하지 마시라. 주의를 다른 대상으로 돌리고 그 상황을 놓아주시라. 만약 실행자로서의 자신과 최종 목표로 향한 주의의 초점을 행위 수행 과정으로 돌린다면 어떤 행위이든 최고의 효율성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경우 나는 중요한 작업을 수행하고 있지 않아, 또는 이 일은 중요하지 않아, 그렇게 여기면 과잉 포텐셜이 제거되고 균형력이 방해하지 않는다. 행위가 덤덤하고 냉철하게 수행된다. 하지만 느슨하거나 부주의한 것은 결코 아니다. 혹시 당신에게 어떤 의혹이 생길지도 모르겠다. 왜 최종 목표에 주의를 돌리지 말아야 하지? 궁극적인 목표와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일을 수행할 수 있나? 아직은 명확하지 않은 이 사실은 저 뒤편 챕터들에서 이해하게 될 것이다. 당신에게 이런 현상이 때때로 발생하지 않는가? 즉, 어떤 일을 아주 염려하고 끊임없이 생각하며 뒤따르는 갖가지 어려움과 문제 상황을 상상하는데 결국에는 모든 게 그냥 간단하고 안전하게 끝나는 경우 말이다. 이런 일은 왜 일어나는 걸까? 또 이와 반대로 해야 할 일을 가볍게 생각하고 쉽게 대하는데 전혀 예기치 않은 문제나 불상사가 나타나기도 한다. 전자에서는 일의 평가가 마이너스 쪽으로 눈금 한계를 넘어섰고 후자에서는 플러스 쪽으로 넘어섰다. 그리고 두 경우 다 마지막에 얻은 것은 균형력이 작동한 결과이다. 균형력은 당신이 인위적으로 만든 과잉 포텐셜을 조정해야 한다. 이것이 균형력이 하는 일이다. 이런 사실을 접하고서 혹자가 이렇게 짐작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렇군. 그럼 만약 내가 시험을 치르기 전에 일부러 낙제 점수 받는 장면을 그린다면 아마 가장 좋은 점수를 받지 않을까?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건 인위적인 의도이니까. 그런 의도는 영혼이 아니라 마인드의 산물이니까. 당신이 자신을 속일 수야 있겠지만 그래봤자 그건 에너지 기반이 없는 가짜 소품에 불과할 것이다. 에너지 기반은 오로지 영혼의 의도에만 들어있다. 바로 이 때문에 장면의 단순한 시각화만으로는 원하는 것을 결코 얻지 못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얘기할 것이다. 완전히 정당하게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을 두고도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자랑하지 마시라. 게다가 아직 이루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렇다. 이건 극도로 불리한 짓인데 왜냐하면 그런 경우 균형력이 항상 당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테니까. 자기 집에 있는 것처럼 편하게 하되 당신이 손님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라. 만약 주변의 지인자들과 조화롭게 균형을 이룬다면, 즉 그들과 조화롭게 부딪힌다면 그때 당신 삶은 경쾌하고 유쾌하게 흘러간다. 당신은 주변 세상과 공명하는 상태에 들어서서 에너지를 얻고 목표를 별다른 어려움 없이 달성한다. 만약
주변 세상과 균형을 유지하며 살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면, 예를 들어 남편의 폭력 같은, 그때는 단호한 행보를 취하고 환경을 바꾸도록 생각해야 한다. 어쩌면 당신에게는 갈 곳이 없어 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나 판단은 당신을 잡아두는 게 유익한 지인자가 주입한 것이다. 출구는 항상 있으며 그것도 하나가 아니다. 열린 쪽창을 못 보고 유리창에 와서 부딪히는 파리를 기억하시라. 다만 신중하지 않고 급격한 움직임은 피해야 한다. 당신이 외부의 중요성을 낮추고 파괴적인 진자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즉시 최적의 해결책이 금방 나타날 것이다. 진자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이제 당신은 알고 있다. 붕괴 혹은 소멸. 이것으로 균형이라는 크고 복잡한 주제를 마쳐야겠다. 균형력의 작동 메커니즘을 알게 된 지금, 당신은 어떤 실패의 원인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다. 우리는 모든 것에서 균형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제는 이 원칙을 또 지나치게 추종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경고해야겠다. 만약 여기에 집착하고 이걸 광적으로 따르려고 한다면 그것 역시 원칙 자체를 깨는 것이니 말이다. 만약 다리가 수십 개나 되는 지네한테 걷는 방법을 모든 면에서 세세하게 설명한다면 지네는 완전히 혼란에 빠져서 움직이지도 못할 것이다. 세상 모든 것에는 정도가 있다.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중용이 필요하다. 그러니 가끔은 균형을 깨기도 해보시라. 그렇다고 해서 끔찍한 일이 생기지는 않는다. 다만 그때 중요성의 화살이 눈금 한계를 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